자, 안녕하세요. 디프렘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피그마의 프로토타입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피그마에 대해서 배워오면서 각종 UI들을 제작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디자인 화면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전환이 일어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프로토타이핑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요. 실제 이 화면들이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이런 디자인들은 이렇게 슬라이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디자이너들은 실무에서 개발자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만든 디자인을 설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버튼을 누르면 위에 배너가 어떻게 이동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실제 구현되는 것들을 개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완성품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 개발에 착수하기 이전에 개발자와 소통하기 위한 용도로서도 혹은 개발 단계에서의 수정과 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이 프로토타이핑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 프로토타이핑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 가이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디프랩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셔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시고 어, 다이렉트 메시지로 문의해 주시면 이 파일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프로타입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다 완성된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우측 패널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기능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측 패널의 상단 프로토타입 패널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든 디자인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초기 패널이 완성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초기 패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가이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플로우이냐, 그 번호가 먼저 보여지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플로우 몇 번이라고 번호가 지워지게 되고요. 자, 그것이 1번이면 이 프로타이핑 액션에서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시작 지점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3번이니까 세 번째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플로우 3번에 대한 추가적인 디스크립션도 설명글로 적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플로우가 시작된 이 포인트들은 이렇게 내가 직접 드래그해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작 지점을 잘못 잡았으면 이것들을 이동해서 시작된 지점을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는 인터랙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 인터랙션의 용어는 UI, 사용자가 UI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 현상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용자의 트리거와 액션을 설정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패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매우 중요한 패널이겠죠? 그래서 이 트리거 액션은 이렇게 밑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이 포지션과 오버플로우를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이 포지션은 해당 오브젝트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되게 될 건지를 직접 설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크롤 위드 폰트는 가장 일반적인 옵션이에요.
화면에 그대로 표현된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픽스드를 살펴보면 이 픽스드는 그 해당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가 그 위치에 계속 고정되어서 나타나게끔 하는 액션을 말하게 되죠. 여기서 이 픽스드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통 이렇게 우리 화면들을 바라보면 하단에 내비게이션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화면은 항상 이 내비게이션이 하단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픽스드라는 옵션을 적용시켰을 때, 이 픽스드는 이제 여기서 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타이핑이 될 때도 이런 식으로 항상 화면에 붙어서 고정될 수 있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 하단에 고정된 탭바를 이렇게 픽스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표현되지가 않는다. 자꾸 어딘가 숨겨져 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세팅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이 디자인 요소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디자인 요소가 이 고정값이 기본적으로 레프트 탑으로 세팅이 되는데, 이 탭바는 항상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하단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UI 요소였죠. 그래서 고정되는 이 컨스트랜트 값 자체를 센터 바텀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하단에 고정되는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스크롤이 화면 상단에 붙여지는 옵션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내비게이션이 어느 순간부터 스크롤이 되면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단에 고정되면서 붙여지는 옵션들이 이제 스티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티키 옵션 한번 살펴보면 자, 저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리스트를 스티키로 적용을 시켜 주었고요. 여기 스티키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프로타이픽 과정에서 이 화면을 스크롤링 하면은 이 스티키가 처리된 UI를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상단에 계속 고정되어서 쭉 연결되게 되죠. 그럼 지금 이 화면은 하단은 탭바가 픽스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리스트는 이렇게 스티키로 특정 공간을 기점으로 고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스크롤 액션에 따른 포지션 옵션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은 화면 바깥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설정하는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오버플로우의 개념은 화면에 바깥에 넘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가로로 보여줄 거냐, 세로로 보여줄 거냐, 가로, 세로 상관없이 자유롭게 보여줄 것이냐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슬라이드나 혹은 지도 이미지 같은 것들을 뒤에 깔아놨을 때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고요. 나중에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같은 걸 처리하는 방식은 추후에 또 강의 영상으로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오버플로우를 적용시키면은 여기 보여줬던 액션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액션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프로타이핑 뷰어 옵션을 세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먼저 세팅해 놓으면 어떤 기종으로 감싸서 보여줄 건지 그 목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목업이 보이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화면만 보이게끔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방식들을 원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작업 자체를 어떤 기준을 두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종 선택할 수 있고 이 베젤의 컬러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인터랙션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터랙션은 우리가 사용자 트리거와 사용자 액션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자의 트리거는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내가 직접 설정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핑크만 프로타입의 트리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트리거는 사용자의 행동 입력이 발생되었을 때 프로타입에서 이 인터랙션을 시작하는 조건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언제 이 인터랙션이 작동할까? 즉, 사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인터랙션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를 주어진 액션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살펴보면 온 클릭은요, 이 요소를 직접 클릭했을 때, 그래서 온 클릭으로 표시되는 분도 있을 거고 온 탭으로 표시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탭은 터치의 개념이고요. 클릭은 이런 마우스 같은 입력 도구가 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온 드래그는 그 요소를 드래그했을 때, 뭐 손으로 터치로 드래그를 하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래그 액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휠 호버링은 마우스를 올리는 동안 동작이 유지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계속 갖다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휠 프레싱은 그 요소를 클릭하고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 아직 마우스를 떼지 않고 클릭된 상황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그 상태를 프레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엔터는 어떤 공간이나 영역 안에 마우스 커서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마우스 리브는 그 공간 안에서 이 마우스 커서가 바깥으로 벗어나갔을 때를 말하게 되고요. 자, 이 애프터 딜레이의 경우는요, 이제 저장된 시간에 맞추어서 자동 움직, 그래서 뭔가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애프터 딜레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특정 키나 게임 패드가 입력됐을 때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뭐 마우스 다운과 업은 거의 같은 개념, 마우스 위에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마우스가 아래로 향하냐, 위로 향하냐에 따른 액션도 정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떤 트리거로 작동하는지를 먼저 설정을 하시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의 그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액션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액션들을 하나하나 다 설정하시게 되는데, 이 액션의 경우는 이 트리거에 의해서 인터랙션이 시작되었을 때 프로타입에 실제로 발생하는 동작을 의미하게 되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정의하는 장치인 거죠.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 내비게이트 2는요, 다른 프레임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뒤로 가기의 개념이고, 자, 이 오버레이 시리즈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열렸을 때, 뭐 팝업 창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실행됐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롤2는 안쪽에서 이동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베리어블이라는 기능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 변수값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 준비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비게이터 2는 이렇게 1번 화면에서 2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동의 개념은 대부분 내비게이터 2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버레이 종류들은요. 아까 봤었던 대로 오픈 오버레이가 있고요. 수압 오버레이가 있고 클로즈 오버레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오픈 오버레이는 어떤 파업이나 내비게이션이 열렸을 때 그것을 설정하는 옵션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리게 하는 것은 오픈 오버레이에서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픈 오버레이는 파업창 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1번의 경우는 이 파업창이 어디에 열리게 할 건지 센터에 열리게 할 건지 뭐 바텀에 열리게 할 건지 왼쪽에서 열리게 할 건지 오른쪽에서 열리게 할 건지를 정할 수 있고요. 2번 클로즈 웬 클리킹 아웃사이드는 파업창 바깥면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닫히게끔 하는 옵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3번은 Add Background Behind Overlay고요. 파업창 바깥면을 어둡게 하는 우리가 디자인용어로 보통 dim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파업창 뒤에 있는 그 배경면을 어둡게 눌러주는 기능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열고 닫히는 느낌들을 애니메이션의 종류 세 가지, 인스턴트, 디졸브, 그리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나 무브로 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2와 이 오버레이 시리즈들을 한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이 1번 화면에서요, 2번 화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인터랙션 주체는 이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으로 이동하게끔 애니메이션 연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프로타입 패널로 들어오셔서, 자, 프로타입 패널로 들어오면 이렇게 면들에 원이 하나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잡아서 끌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트리거와 액션 등을 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1번 화면에서 2번 화면에 이동되는 인터랙션을 연출하겠다라는 것을 이 화살표를 통해서 연출하게 된 것이고요. 이 화살표에 그 지정될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오브젝트에서 특정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프레임에서 프레임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들과 프레임에서 이 인터랙션이 시작될 수 있는데 이 아웃풋은 무조건 프레임으로만 연결이 돼요. 다른 화면에 넘어갈 때는 특정 오브젝트로는 연결이 안 되고요. 항상 그 프레임으로만 이동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온 클릭을 우리 트리거를 한번 해야겠죠. 왜냐면 이것은 누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순하게 저희는 내비게이트 툴을 설정하고요. 얘를 그냥 인스턴트, 순간 이동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가 지금 만든 디자인을 빠르게 미리 보기 형식으로 프로타이핑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보이는 프리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Shift 스페이스바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뷰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 화면에 뿅 하고 이동하게 되죠. 이것이 내비게이트 2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배너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열리는 구조를 표현하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럼 트리거는 온 클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액션은 오픈 오버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동되는 위치가 적혀 있고요. 이 팝업창 저는 가운데다 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에다가 위치하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바깥면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닫히게도 하고 싶고요. 백그라운드를 어둡게 이렇게 블랙에 25%만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저는 이 팝업창이 밑에서 위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브라는 기능을 선택했고요. 이렇게 업이라는 개념으로 밑에서 튀어나오게끔 설정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연출되게 되냐면 뭐 미리 부분 해보면 이 팝업창을 클릭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팝업창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 방금 배운 오픈 오버레이라는 기능이고요. 자, 이 오픈 오버레이를 적용시켜 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 오버레이가 아닌 스왑 오버레이 한번 더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저는 그래서 이 팝업창에서 이 팝업창으로 컬러가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팝업창에서의 팝업창으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비게이트 2가 아니라 스왑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오버레이 되고 있는 이 팝업창이 변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마트 애니메이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연출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보면은 바깥 화면에서 팝업창이 시행되고 이 팝업창에서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팝업으로 수압이 되었죠. 그래서 수압 오버레이는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필요할 때는 수압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클로즈 오버레이 경우는 저는 이 버튼 누르면 다시 클로즈 오버레이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인터랙션에서 이렇게 클로즈 오버레이 선택하시면 내가 열었던 오픈 오버레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열렸죠. 그리고
바뀌었죠?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대 옵션으로 닫히게 되는 액션을 적용시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팝업창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오버레이 시리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베리어블과 컨디셔널이 있는데 이 베리어블 컨디션은 이 피그마의 가장 또 핵심적인 기능인 베리어블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추후에 베리어블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배우고 나서 적용시킬 수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베리어블 강의를 업로드할 때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뭐 그 외에는 스크롤트라는 기능도 있고요. 이 스크롤트는 좀 특이한 기능인데 현재 프레임 내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레임 좌표에서 이 같은 프레임 안에 특정 또 좌표값을 이동하는 이제 프레임 내부에서 이동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업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값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정된 위치로 이동되는, 예를 들어 어떤 탑 버튼을 누르면 가장 최상단으로 이동되는 버튼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 스크롤 트루 액션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지금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체인지 투라는 기능을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베리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리언트 기능 배웠었죠? 그래서 이 베리언트를 적용시켜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토글 버튼은 베리언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서로 체인지 투로 이제 그러면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한번 보시면은 이런 베리언트 요소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체인지 투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베리언트일 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면은 실제 프레임에 담아서 이 토글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실제로 이렇게 닫히는 애니메이션이 바로 가능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닫혀있는 상태와 닫혀있지 않은 상태 두 가지 화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베리언트에 적용된 요소들은 바로 체인지 툴을 적용시켜서 온오프 기능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즉발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주요 액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액션이란 요소를 다뤄서 그 애니메이션의 성질이 정해지고 나면 그 안에 디테일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를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턴트는 말 그대로 순간이동의 개념이에요. A기에서 B로 어떠한 시간차도 없이 바로 이동하는 개념을 인스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디졸브는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이동하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는 같은 이름의 레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레이어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스마트 애니메이트라고 하게 돼요.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한번 프레임 하나 만들어서 예시를 보도록 하죠. 자, 저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것을 복제해서 이 원형을 작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타입을 이 원형이 인터랙션이 발생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럼 이거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온 클릭으로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이동하는 거니까 내비게이트 툴로 설정을 해주셔서 자, 먼저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액션은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줄어드는 과정이 연결되어서 표현되죠. 근데 이것을 스마트 애니메이트가 아니라 디졸브로 표현하시게 되면요. 서서히 바뀌게 되는 흐름이 시간차를 두고 오버레이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졸브와 스마트 애니메이트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슬라이드 액션들인데 먼저 무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말하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move는 이렇게 A 화면이 있으면 B 화면이 위로 덮이는 동작들을 말하는 그 특정 방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액션인데 그것이 위로 덮이면서 들어오거나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푸시는 기존의 걸 밀어내면서 등장하는 개념이 이 푸시의 개념이죠. 그 다음 슬레드는요. 기존의 것이 오버레이 처리되면서 등장하는 그러니까 무브와는 다르죠. 무브는 기존의 것으로 덮어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슬라이드는 기존의 것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슬라이드 액션 같은 것들을 정할 때는 이렇게 움직임의 그 시작과 끝에 대한 느낌들을 다 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이 그래프 같은 것들을 움직여 가면서 세부적으로 그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 프로타이핑의 기본 개념들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이런 핵심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응용해서 이런 좀 더 어렵고 복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액션들을 하나씩 배워보는 강의들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예제가 필요하시거나 저희 프로타이핑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디프랩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팔로잉 하시고 다이렉트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은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상담 문의나 또 수업 문의가 있으면 저희 공식 이메일 주소나 저희 디프랩 공식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거나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피그마 프로타이핑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